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은 노부장입니다. 날마다 오는 회의가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저희 서경의 부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장도 끝나고 모든 회사원들이 퇴사한 이 시간, 퇴사가 아니죠. 집에 돌아간 이 시간, 퇴근한 뒤에 모이는 우리 부장님들이 모이는 바로 이 시간에 진짜배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고요. 회의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장님들을 퇴사시킬 뻔했네요. 세 분의 부장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어디 갈 수 없어요. 테마부장님, 정보부장님, 산업부장님이신 이주연, 최충성, 허반석 부장님들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퇴근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퇴사를 시켜버려가지고 우리 사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퇴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그리시거나 그런 분 없으시죠? 마음의 소리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충성 맹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부장들끼리의 약간 기싸움이 시작이 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멀리서 또 인자하게 웃고 계세요, 우리 허 부장님? 괜히 퇴직금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죠. 저희는 부장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퇴직금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흔들리시는데요? 많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제 퇴직금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부장님들에게 더 이상 먹을거리를 주지 않고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제자는 테마 부장님이신 우리 이 부장님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그대로 계속 줄줄줄 빠지는 이런 형국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이 부장님,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아름답다. 네. 네, 중의적 의미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네. 근데 요 며칠 흐름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갭 띄워놓고 이제 쭉 밀리거나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보신 것처럼 아침에 조금 밀리고 나서 홍보하는 흐름으로 맞습니다. 지수는 딱히 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현재 이제 그 지수 같은 경우는 2,900포인트를 좀 지켜주는 선에서 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움직여 준다면 그냥 이걸로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지수는 갇혀 있더라도 종목들이 오늘처럼 잘 올라준다라고 하면 뭐 좋은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의 모든 테마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뭐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은 흐름일 수도 있어요. 개별주 장세가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느낌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경험적인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거라서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죠. 네. NFT 관련주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싸이월드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OTT 관련주, A스토리도 NFT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급등이 나왔고 게임주들 다 급등했고요. 원전도 아침에 급등을 해줬었고 일자리 관련주 급등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대선 정책 관련주부터 해서 뭐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오늘 테마는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주들의 마지막 불꽃쇼를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좀 뭐 적잖아 들긴 했는데 네. 워낙 이제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올라버리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가는 종목이 항상 간다. 말씀드리지만 더 잘 가고 가는 그런 괜찮은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말씀드렸던 네. 뭐 저항 관련해서 부분은 계속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네. 식상하실 것 같고요. 추세대 안에 이제 딱 갇혀 있는 상황이고 2,900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이탈 여부만 잘 챙겨 보시면서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테마 부장 우리 이 부장님은 테마로서는 굉장히 먹을거리가 풍부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중장기적으로 나는 테마주랑은 잘 맞지 않아라고 혹시나 접근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유 나는 저거 안 가지고 있는데 또 가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분들의 시장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미장은 뭐 우리랑 상관없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미장을 좀 추종하는 상품들을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으면 나는 절대 못 건드리겠다 싶을 정도로 차트가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미국장이랑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우리 최 부장님, 정보부장님이신 최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미국장을 최근에 좀 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네. 예전에는 뭐 미국이 올라갔으니까 아침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맞아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오히려 실망으로 좀 진행되는 네.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그런 뭐 경제 관점에 좀 한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기존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단순하게 여기서 올라가니까 뭐 우리도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신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계속 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부재하다는 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시장 보시면은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죠. 뭐 하루 이틀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하루 이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도 외국 증시, 미국 증시만 봐도 미국 증시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라가는 걸 사지. 지금 굳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추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시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굉장히 좀 지치게 한다,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수익이 날 수 있나를 한번 보셨을 때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 뭐 계속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네. 오늘 뭐 NFT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OTT라든지 거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메타버스라든지 어쨌든 신사업을 봐야 될 거지, 신사업과 정책 관련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초기 단계이다. 거의 상승이 한 번 정도 나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려간다면 조금 멀리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고 수급이 부재한다는 건 기존 사업군이 좋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군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 부딪히는 그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경제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사업군이 뭔가 발달을 탄생하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투자의 좀 관점을 좀 돌리시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부장 다 왔어요, 방금. 저번 주에도 그 말씀을. 네. 매주 그렇다고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컨셉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께도 짧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뭐 구산업과 신산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의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허 부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최근의 시장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한미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한국 시장의 상승률과 미국 시장의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양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만큼 결국 미 증시가 연일 뭐 5일, 7일, 8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 추세선 하단에서 뚜렷할 만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실망하고 소외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장들을 조금 더 뜯어보자면 외인들이 선물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서 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그 종목들을 꼭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외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사들이는 종목도 있다. 그 종목을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 이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앞으로 다시 떠오를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앞으로 뜰 사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가도 새로운 산업의 혁명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 수급과 그리고 실적, 수익, 매출들이 대폭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죠.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때가 있고 기대감이 꺾였던 때가 있고 다시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과 실적, 실체에 이어서 상승하는 구간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의 방향과 타이밍, 실체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단편적인 예로 미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발의가 되었고 바이든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8월에 상원에서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3, 4개월 뒤인 지난 주말을 통해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캐터필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산 마켓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전통 인프라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단순히 인프라 투자 법안을 트리거로 상승을 했을 뿐 이 기업들의 기초 체력과 실체, 실적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을 준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된 기업들에 있어서 수급 공백이 메워지는 때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래서 주의와 용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겁난다 했을 때 두려움의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그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용기를 내고 분석이 철저히 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매집을 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수익이 나의 계좌가 매년 또는 매 분기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계좌 포트폴리오 중에 적어도 뭐 3, 40%의 비중을 실었던 종목이 1, 20%의 수익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그나마 버티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모든 종목이 파란색이다라고 하면 참 시장이 건디기 어려운 때다. 네. 그래서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내가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분별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실행을 반등 시마다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산업부장님께서는 주의와 용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 회의에 참석해주고 계시는 사원분들도 극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혹시나 내 계좌가 파란불이라서 너무 버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부장님들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테마 부장님이 발제인 오늘 시간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NFT 테마 계좌를 따뜻하게 달궈줄까라고 물음표로 마침이 되어 있네요. 날이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정말 내 계좌가 따뜻해야 올 겨울 잘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따뜻한 걸 넘어서 지금 불타고 있어가지고 네. 금방 꺼질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뜨거운 나머지 NFT가 뭔지 소화도 다 못 시켰는데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기운에 오늘 좀 휩싸였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쪽지 시험은 시작된 느낌이랄까요? 우리 발제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테마 부장님. 뭐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한 달 10월 달 거 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새로운 테마가 시작을 했다. NFT 관련된 테마들이 11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은 먹거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네. 이번 시작을 주에 했는데.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네. 그래서 그때 또 앵커님께 얘기 드렸던 게 듣도 보도 못한 그냥 일단 테마. 사놔라. 예, 그러면 묻어놓으면 된다라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묻고 있는데 가가지고 네. 네.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빨리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블록체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블록체인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비트코인 아니면 그럼요. 이더리움 맞습니다. 우리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이제 뭐 코인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거는 이제 금융 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아나키스트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스타팅을 끄는 건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꽤나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쵸. 굉장히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어딘가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돼서 무언가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딱히 뭐 비트코인이 올라서 뭐 좋았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NF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암호화된 이제 뭐 그런 기술, 뭐 고유의 그런 코드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드디어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이렇게 사고 팔거나 하기에는 뭐 피자 시켜 먹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피자 시켜 먹거나 이런 거 말고는 네. 딱히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거마저도 실용적이네요. 그나마. 네. 네. 뭐 화폐로서의 이제 가치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좀 다른 방향이 좀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용화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얼마나 커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접목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이 투자자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뭐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잘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카세트 테이프. 네, 오랜만에 듣네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CD로 좀 올릴까요? CD도. CD라든지 아이만. 그러니까 뭐 앨범이라든지 왜 우리 예전에 이제 좋아하는 그죠, 돈 주고 샀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렇게 앨범을 저희가 네.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카피를 떠도 되지만 네. 뭔가 내가 소유를 하고 소장. 있다라는 소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이런 기쁨을 주는 그렇죠. 자기 만족을 주는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오리지널을 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네. 그 패키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사죠. 사서 소장을 한다든지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신데 뭐 지금 디지털화 되면서 사실 그런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사실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죠. 네, 스트리밍 하거나.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수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NFT라는 게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디지털화되어 있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코드를 입혀서 결국 희소성을 이렇게 이제 뭐 제시를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희소성과 이제 진품 소유 욕구에 대한 충족을 좀 이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미술품에 투자하시거나 네. 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요. 보면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쪽으로도 재테크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명품 그래서 재테크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뭐 그런 상품의 가치로서 지금 디지털 뭐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각종 디지털 작품 뭐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로 낙찰이 되고 있는데 네. 혹시 비플이라는 그 디지털 작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비플이요? 네.
제가 디지털 친화적 인간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여실없이 드러나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은 여러 번 보긴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신세대. 이제 작가 이름은 모르고 있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가요? 이게 이제 그 비플이라는 분이 만드신 디지털 작품인데 작품명이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사실 뭐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제가 예,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저 작품이 785억의 경매에서 낙찰이 됐어요. 우리 돈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실 것 같은데요. 저도 혹시 작가로 데뷔가 가능한가요? 저 그림판 잘 건드리거든요.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 비플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NFT로 고유의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저게. 번호를 부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뭐 웹사이트에다가 요 작품명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똑같은 작품들을 이 블로그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저 사이트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아. 한마디로 뭐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네. 가품들이 여기저기 많이 전시가 돼 있을 거고 사진으로도 우리가 이 그림 좋네 저 그림 좋네 하고 공유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진품은 딱 하나 누군가가 소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디지털화된 이런 상황에서 이 NFT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잭 두시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비플도 모르는데. 아, 모르지 않을까요? 네. 아, 잠깐만. 저만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 두 부장님들한테 아실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아세요? 모르잖아요. 네,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저는 작가 이름 저크버그 하면 이제 다들 많이 알죠. 아시는데,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부장님. 근데 이제 잭 도시는 이제 다른 사람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트위터도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네. 하는 SNS 이제 CEO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테스트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 메시지가 첫 트위터죠, 한마디로. 그렇죠. 한번 해본 거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게 NFT로 해서 낙찰이 됐어요. 잠깐, 아까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아까 785억입니다. 785억? 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더 넘지 않을까요? 한 800억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그렇게는 됐고. 아니에요? 네. 휴, 다행이네요. 33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해서 제가 33억이 있는 거 아니에요? SNS에서 메시지를 한번 날린 건데 이제 그게 처음으로 첫 트위터 메시지라고 해서 이야. 33억이 이제 낙찰이 됐고요. 예. 지금 뭐 좀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다 사라졌는데 FTX US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회사예요. 네.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NFT 경매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라는 문자를 써가지고 요걸 NFT를 씌워갖고 이제 경매하는 걸로 테스트를 딱 했는데 경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라는 문구가 또 비싸게 팔렸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좀 전에 네. 화면 잠시 보여주시죠. 네. 어떤 작품인지 함께 볼까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발로 쓴 것 같은 테스트거든요. 네. 네. 아니, 진짜 저도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솔직히. 네. 저희가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도.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될 아마 거예요. 그림판으로 그렸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려서 만들어진 테스트 문구인데 저게 3억 1천만 원짜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3억 1천만 원짜리 네. 테스트라는 그림판으로 그려진 디지털 작품을 보신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가 어떤 특정한 기념을 할 수 있는 뭐 이벤트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좀 상용화가 되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네. 쿠팡을 비롯해서 요 쿠팡 상장했을 때 시기인가 봐요. 해서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최초 거래를 기념하기 위해서 NFT를 또 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금액이 또 어떻게 낙찰이 되면 굉장히 비싸지겠죠. 아마 증권거래소 기념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지 않을까 하드웨어에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네. 뭐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국내 이제 첫
그 NFT 거래소 메타 갤럭시아라고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네. 거래소군요. 그렇죠. 거래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NFT를 경매처럼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경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고정된 가격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던데요. 처음에 이제 오픈했다 해서 들어갔는데, 뭐 상품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막 오픈했으니까. 아니 상품은 있는데? 있는데 네, 다 네.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완판이 돼 버려가지고 예. 요게 이제 이슈가 또 되면서 전체적으로 NFT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릴 때 혹시 뭐 수집을 하시거나 막 이런 거 해보셨나요? 수집 뭐 네. 많은 걸 수집하죠.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피규어 있으시고.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직접 수집한 건 아닌데 어. 기억에 남는 수집을 하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일 때 아이가 있었는데 마이요? 아이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 뭐를 자녀. 수집 그 아이가 무엇을 수집했냐면 네, 네. 그 빵을 먹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예 그런 약간 류의 류가 뿌끼뿌끼 약간 예, 이런 느낌의 글씨를 그런 말하는 스티커를 거죠. 네, 거의 그 책받침 앞뒤로 뭐 수십 장을 이렇게 다 다른 종류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수집하는 걸 보고서 제가 그때도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딱 펴놓고 빵 하나에 얼마, 책받침 앞장에 몇 개, 앞뒤로 곱하기 하면 얼마, 얼마를 이거를 투자했구나. 짜장면으로 바꾸면 얼마 이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동심을 파괴하죠. 파괴하셨네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허 부장님 아주 잔인한 분이셨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집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쵸. 이제 그걸 그렇죠. 이제 수집을 그거의 하시는 즐거움을 거죠. 이제 찾는 예, 건데 예. 저도 어릴 때 이제 우표 수집 저희 때는 아, 우표 이런 분들이 수집이 있었어요. 그건 네. 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얼마 저는 이제 사실 우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게 목적이 모아놓으면 있었나요?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아, 듣고 진짜요? 맞아요. 전 세계 이제 우표를 막 수집을 했던 그때는 이제 우표. 뭐 가서 우표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만 아니, 파는. 문과 감성에 너무 맞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랬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수집하신 분들이 오. 계시고 뭐 국내에서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좀 유명한 뭐 NBA 카드라든지 아, 뭐 그렇죠, 베이스볼 그렇죠. 카드라든지 희귀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프리미엄이 붙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런 것과 좀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집을 하거나 소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좀 충족해 주는 게 네. 좀 이런 디지털화 시대에 나온 뭐 기술로 접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게임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NFT를 활용해서 경마 게임에 이렇게 마주가 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말을 길러서 네, 그렇죠. 디지털 네. 말을 구매를 해서 그걸 이제 교배를 시키고 새로운 또 디지털 말을 만들어내고 뭐 약간 그런 게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NFT가 확장성이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약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마 게임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NFT를 약간 좀 상용화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 도박적인 부분과 좀 연계를 네. 많이 시켜놓은 듯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 또 예.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장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이 NFT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NFT랑 연관이 있다거나 뭔가 연관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던 걸 보면 과연 상용화가 어느 방향으로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 앞으로 경제 주체가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돈이 비싸더라도 그 명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충분히 돈을 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NFT 이 정서가 잘 맞아서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리지널리티라든지 명품화라든지 이런 게 되면 디지털에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세대거든요. MZ 세대 대표로서 제가 좀 이야기를 왜 했습니다. 자꾸 그쪽에 가요? 예, 여기는 이해가 안 되실 것 저도 같아가지고. 됩니다. 아,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MZ 세대보다는 좀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한 40, 50대 저희가 되는 구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약간 그런 거가 아직 구매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NFT에 대해서 다른 두 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나 뭐 지금은 좀 부정적이라든지 혹은 확장성에 대해서 아직은 안개 끼듯이 뿌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업의 방향을 읽는 허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레이딩과 투자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기업의 이름에 NFT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이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무관하고 그리고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또는 이 기업의 등기이사가 사내이사가 파평 윤 씨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과도 네. 유사한 그렇죠.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투자와 트레이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막 하시다가 잠깐 너무 급락이 나왔고 급락 이후에 올라올 것으로 기대감에서 나는 장기 투자야, 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였어 라고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종목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 NFT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전혀 그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짜여져 있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마치 그 정치 인물 테마주처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그 반대로 또 NFT 사업 쪽으로 좀 뛰어들겠다. 신사업으로 좀 뛰어들겠다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 정보부장 최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 먹거리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디지털 친화적 인간이라는 걸 어필하시네요. 네. 미래 먹거리죠. 가상 인간도 그래서 좋아하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상인간이요. 저는 이렇게. 실제 인간을 좋아하는 것이 예, 우리. 가상인간은 근데 맞잖아요, 부장님. 당황했네요. 네. 가상인간은 않습니까? 아니고요. 네. 그런 취향도 존중합니다. 실제죠. 저희 실제. 회의에서는 오해하실 존중합니다. 수가 있어요. 예, 존중해요. 네, 예. 제가 다시 정정을 실제입니다. 하자면 네,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쵸. 뭔가 셀럽이나 이런 부분에 그쵸. 있어서 네. 모 기획사 기대면. 소속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인조 그 여 걸그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4명인데 8명이죠. 아니 그 디지털 그 인물까지 사장님이 이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관. 헷갈리는 거죠. 예, 예. 가상의 세계관. 단어로 좀 포장을 해봤습니다. 세계관.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부장님들. 예, 이런 세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네. 데미지가 지금 충격이 네. 굉장히 커서 그럴 수 당황스럽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4인조 걸그룹을 좋아하는 것이지 8인조가 아니다. 당황하네요. 예. NFT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가, 부정적으로 봐도 되는가. 이런 저는 얘기를 하고 좋다라고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미래 이렇게 먹거리고. NFT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게 뭐 좋은 현상이고 그 산업군이 이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증시가 아니면 기업들이 좀 도약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항상 이제 들어가실 때 뭐 매매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빠져나올 구멍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쉽게 만약에 NFT 관련돼서 뭐 게임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럼 게임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메타버스 등 묶여서 올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NFT가 갑자기 확 꺼졌고 테마가 다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뭐 같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게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이것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제가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뭐 코인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살아남을 것인데 이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진 최초의 좀 그런 기술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보나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릴까 어디까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가 잡혀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보셔도 되지만 지금 좀
짧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군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NFT가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 산업군들과도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에 따르면 엔터도 엮여 있는 것 같고 게임주도 엮여 있는 것 같고 더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산업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산업적으로 NFT 개념과 함께 볼만한 산업군들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NFT라는 게 이제 결국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는 부분인데 무형 자산을 유형화할 수 있게 하는 높은 확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하는 것이나 디지털화된 것이나 모두 다 NFT를 통해서 유일무이한 자산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거래소, 엔터테인먼트 게임, 예술품, 미술품 산업, 컨텐츠, 드라마, 영화, 음악, 그리고 스포츠 산업 등까지도 실존하거나 또는 디지털로 존재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NFT를 발행함으로써 가치를 그리고 희소성을 부여하는 개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품 보증서의 개념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제 게임에서도 뭐 아이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디, 이게 나의 아이디다라고 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예인의 무슨 사인을 받아서 내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컨텐츠, 특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NFT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일부 저작권 쪽으로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보셔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게임을 하게 된다면 한 캐릭터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모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선수 캐릭터에다가도 NFT를 대입을 시킨다면 그 가상 공간 안에서의 그 선수의 몸값도 NFT로 일부분 거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해본다면 결국 다양한 산업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NFT를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와 생산의 개념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산업에서는 내가 소비를 했다면 일부 다른 섹터에서는 내가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 NFT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3분기 누적 NFT 거래량이 약 107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12조 5,700억 원이 넘어가고요. 전분기 대비 700% 성장성을 보였던 시장이고요. 올해 2분기 거래량이 약 13억 달러로 1조 5천억이 넘어가고 1분기 거래량은 약 12억 달러로 1조 4천억 원이 넘어가는 것이 이 NFT 시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장 규모와 거래액입니다. 비트코인이 벌써 테슬라와 구글의 시총을 넘어섰던 것처럼 NFT의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기했다던가 비트코인을 포기했다던가라고 했을 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실체가 있는 NFT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발행하거나 내가 직접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장 규모도 굉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생산과 소비자가 뭐랄까요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NFT를 또 비율을 진품 보증서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론되는 섹터들 중에서 뭐 엔터랑 게임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서 다루었던 싸이월드 이런 SNS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NFT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럽의 약간 고유 SNS 채널을 지키는 데에도 NFT가 왠지 쓰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엔터나 게임주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네, 다루셨었잖아요. 엔터에 대해서. 예. 아니, 다루셨잖아요. 네. 아니요. 다루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엔터주도 이런 NFT 동향과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나요? 네, 엔터 관련돼서나 뭐 전반적인 산업군과 다 묶여갈 수 있겠지만 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굿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장품으로 이제 뭐 한정해서 내놓는 그런 것들. 아까 뭐
엔터 뭐 그런 것들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특정 바코드나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넣고서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사실 돈독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방탄소년단이 또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죠, 거기. 제대로 적고 있죠. 예, 예. 어쨌든 그 방탄소년단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하이브에서 낸 건 아닌데 네. 뭐 아미 코인? 아. 팬클럽 이름의 코인이 예, 나왔다고 예. 해서 아. 팬들이 찾았다고 해요. 이거 진짜 너네 회사에서 발행한 거냐? 그랬더니 해보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름만 같은 누가 그냥 경우. 이름을 따서 그냥 만든 건데 어쨌든 그런 것에 만약에 NFT 기술이 좀 도입이 된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렇겠네요. 코인들도. 네, 그런 어쨌든 거 엔터 주든 약간 그런 거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반을 녹음할 그쵸, 때 예. 보통 샘플링이라고 아, 해서 그쵸.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처음에 네. 샘플링했던 그 녹음 파일이 있는데 아 맞아요. 이제 그거를 NFT를 씌워서 이게 뭐 이 원곡의 최초 네. 샘플링이었다라고 하면 가치가 막 이렇게 좀 부과될 것 그런 같고 것도 되겠죠. 그런 것도 될 것 같긴 해요. 표절 같은 거. 네, 네. 표절 논란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추적이 다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추적이 가능해서 좋아지는 부분이랑 또 추적이 돼서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노래를 간혹 못 부르거나 네,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들통이 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상력을 조금 첨가해 본다면. 게임주도 NFT에 열광하고 있는데 게임 관련해서는 우리 이주연 테마부장님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 게임 관련주들 뭐 지금 NFT 사실 뭐 거기 있는 아이템들, 맞습니다. 희귀 아이템들에다가 뭐 NFT를 해서 아까 진품 보증서라고 맞습니다. 딱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 딱 입혀 놓는다 하면 뭐 리니지에 무슨 뭐 칼이 뭐 엄청나게 비싸다면서요. 더 비싸지게 네, 되나요? 뭐 그런 거에다가 이제 입힌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나. 뭐 상업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술품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은 좀 다뤄지고 있지만 뭐 전자여권이라든지 뭐 백신 여권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분증도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되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디지털로 됐을 때 문제가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카피를 한다, 복제를 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술이 이제 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바이오랑도 되면 뭐 유일무이한 뭐 내 민증 그거는 이제 검증이 이제 되는 거니까 네, 네. 나중에는 그 영화처럼 사람들이 이게 내 몸에다가. 바코드를 바코드를 몸에 찍고 다녀요. 찍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디스토피아적이네요. 예. 바이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복제 예. 인간들이 나온다 하면 내가 네. 진짜야 하고 다녀야 되는. 이게 뭔가 NFT라는 거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접목이 되다 보니까 가까워진 네.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게 NFT로 맞습니다. 우리가 불러온 거고 네.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이 결국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여기서 변조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다른 너드에 있는 정보들이 교차가 되지 않으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그렇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하다가 NFT로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이제 우리의 살결에 붙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NFT는 가장 좋지 않나.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다방면에서 잘 갈 수 있는데 NFT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좀 쪼아서 들어가 본다면 어떤 종목을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고 혹은 어떤 종목을 확장성이 좋은 종목으로 좀 추려볼 수 있을지 그 종목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죠? 지금 뭐 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일단 뭐 NFT 테마 내에서는 대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거래소 이야기 나왔던 거기 맞나요? 그렇죠. 네네. 아까 전에 거래소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예. 메타 갤럭시아라는 곳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게 이름도 참 머니트리라는 게 돈나무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잘 지었어요. 네, 잘 지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우주의 돈나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시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가장 강하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테마군들 내에서 지금 5일선 위에서의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뭐 요 관련주들 중에선 지금 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도 들고요. 네. 뭐 상가를 갔죠 오늘도.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일단 테마주들이 스타팅을 끊으면 보통 이제 출발할 때 거래량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요. 네. 대략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길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는 그거야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네.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확장성이 얼마나 커질 건가, 이 사업이 얼마나 뭐 미래에 뭐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모든 투자자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불확실성이 테마에는 분명히 꼭 존재를 해야지 그 테마들이 큰 테마가 되고 또 식상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서의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새로운 뭐 신선한 그런 재료의 테마기 때문에 네. 한동안 지속될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한번 쫙 올라가고 우리 게임주들 뭐 아니면 뭐 그쵸. 그것도 실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쫙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섹터들이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시장이익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회사들은 사라지고 오. NFT 사업을 안 하는 회사들은 안 하게 될 거고 잘 돼서 계속 하는 회사들은 하고 계속 잘 있을 되고 거고. 있을 거고 네. 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대장주 위주로 해서 좀 보시고 너무 긴 관점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테마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불확실성과 기대감은 같지만 다르지만 같은 그런 네. 개념인 것 같아요. 있어야 어느 정도 탄력도 받는 건 맞지만 기대감이 또 너무 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범위가 너무 크면 불확실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늘 아까 스티커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게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늘 이 안에서도 이 기업은 돈을 얼마를 버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을 좀 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이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이 좋은 기업들을 보시고 그 기업이 NFT를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건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시세가 너무 나와 있을 때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면 실적을 희망 삼아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좀 될 수 서울옥션, 있을 네. 것 같아요. 미술품 관련된 부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음원이나 셀럽들의 고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쪽으로도 그렇고요. 거기에 NFT를 접목을 시킨다면 혹 누군가가 입대를 해가지고 요즘 부대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을 해서 NFT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기존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서 NFT가 확장되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서울옥션과 하이브 정도도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최 부장님은 어떻게 최근 종목들? 네, 종목은 뭐 잘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다 지금은 겹치나요, 종목이? 종목은 뭐 음. 대부분이 괜찮습니다. 뭐 안 괜찮은 게 거의 없는데 네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종목이 아닌 테마의 상승입니다. 지금 불나방처럼 다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에 또 보고 또 놀랐어요. 예전에 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백신 맞는다 하면 다 달려들고 올라갔던 것처럼 네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한참 불 붙었을 그쵸. 때 여기저기서 네. 다 거래소 사업한다고. 거래 사업한다고 네, 그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 처음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알체라 얘기할 때 에이 이런 거 뭐 메타버스가 뭐예요 이런 거 가겠어요 뭐 이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나중에 가니까 알체라 따라하신 물렸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지금이 딱 그 상황 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아, 예. 지금은 딱 테마가 상승하고 있다. 일정 종목이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네. 옥석 가리기, 만약에 정말 칼을 가실 분들은 옥석 가리기를 딱 하시는 그런 시점으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옥석 가리기? 네, 진짜 중요한. 알체라 가나요? 근데 알체라 지금 물렸는데 어떡하나요? 네. 이름도 이상합니다. 뭐 이러셨던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네. 정말 뒤늦게 진짜로. 나도 거기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신 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보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하나 가져가셔도 네. 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그 NFT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했어야 네. 됐는데 어. 그 시간에 이제 리뷰 시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떡밥만 던져드리고 그래서 그때 했제 그랬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갤럭시아 모니터를 보라고 했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얘기하신 것처럼 네. 워낙 다 진짜 나도 NFT 하면 다 급등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테마, 과거에 있었는데 내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신다면 NFT 테마에 대해서 접근하시는데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의 진짜 야근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사원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